네,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, 둘러싼 정관계 러브 의혹.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 공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 계속 높이고 있죠.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실체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맞서고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, 바로 사모펀드 사기, 이 뭔지,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.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정쟁 부분은 빼고요. 오늘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. 20대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꼽혔던 회계사죠. 최이배 전 민생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최이배입니다. 네. 예. 자, 경제 전문가이시면서도 국회도 제대로 이제 경험해보셨으니까요. 예. 자, 이번 이제 국감의 뭐 가장 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옵티머스 사태, 라임 사태,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지금 굉장히 이제 여야가 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연루된 거 아니냐, 또 정관계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이게 정경의 유착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쟁을 굉장히 극심하게 하고 있는데요. 예.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손해보신 피해자들, 이 금융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일단요, 이 사모펀드 뭐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일반 뭐 이를테면 서민들하고는 이제 뭐랄까 거리가 있는 그런 금융상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예, 이거 좀 설명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. 이제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그 투자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서민분들한테는 좀 먼 얘기인데요. 예. 아무튼 이 사모펀드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신 소수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비공개. 사업 설명회도 예. 공개하지 않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사업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도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럼 또 이렇게 마련된 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됩니다. 우리가 그냥 흔히 공모펀드라고 하는 우리가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네. 일반적인 펀드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상장된 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려고 하면 그 투자 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 예. 이 사모펀드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, 파생상품 또는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 예.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요. 그래서 그 투자의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모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뭘 투자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모펀드는 좀 공개로 운영된다는 것이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사모펀드가 좀 이제 왜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커졌냐라고 보면은 예. 이 사모펀드라는 게 결국 돈 있는 분이 이런 그 목돈을 투자를 해서 아무튼 또 돈이 필요한 곳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한 투자인 만큼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찍부터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. 예. 그런 과정이 이제 2015년에 가장 좀 크게 이 헤지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네.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요.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옵티머스 라임펀드. 예. 이게 간단히 좀 보자면 왜 이게 터진 걸로 봐야 됩니까? 이 사태는? 일단 라임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라임부터 네. 말씀을 드리면은 이 라임 투자사가 이제 원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.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이제 점점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내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펀드를 내면은 돈이 막
몰리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판매가 잘 됐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막 몰려오니까 네. 원래는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이 몰려온 돈들을 다 정상적인 투자에 돌리기 어려워져서 예. 어느 순간에는 좀 비정상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은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. 보면은 이 사모펀드기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는데 예. 이 자금을 또 많이 모집하려고 그 마치 공모 상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예. 그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펀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. 그 모펀드 밑에 자펀드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펀드 쪼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네. 그래서 50인 미만만 모집할 수 있는 자펀드 형태로 사모펀드로 돈을 계속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불안전 판매를 하게 네네. 만든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. 그러니까 즉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 같은 곳에서 네. 제대로 된 설명을 고객들에게 하지 않고 그 상품을 팔게 하는 네.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을 이제 되게 위험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라임 투자는 뭐 사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네. 어느 순간 자신들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 큰 돈이 비성장 곳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걸 속이기 시작한 거죠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그걸 속이면서 또 계속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이미 손실난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게 돼서 예.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사안이 된 거고요.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좀 그 사기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라임 사태 이후에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이 옵티머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파악을 했고 네. 그래서 이 옵티머스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네. 여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한테 그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공공기관이 확정된 어떤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거에 투자를 하겠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. 예를 들어서 뭐 한정 같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예. 거기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공사를 하는 또 이제 건설업체가 있을 거고요.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거의 명확하죠. 공공기관은 거의 국가와 마찬가지니까요. 네. 그러면 이 건설업체의 이 매출 채권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율도 높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네.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게 이제 그런 좀 수익을 얻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팔았어요.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좀 믿음이 더 갔던 거죠. 네. 안심하고 예. 있을 수 있겠죠. 예.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원래 투자한다는 곳엔 투자하지 않고 네. 뭐 비상장 회사의 사무사채 같은 데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 개발회사 뭐 이런 데 투자하거나 또는 대부업체에 또 돈을 빌려주는 뭐 그런 행태 등등 네. 완전히 이제 고객들에게 처음 설명하고는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 결국 여기서 이제 엄청난 손실이 나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입니다. 예,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예 초기부터 뭐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예. 그러면 이제 라임 이게 불거진 이후에 이제 옵티머스를 이제 금융당국에 들여다봤으면 예.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감독도 금융당국의 감독도 완화되어 있습니다. 제도상. 네.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, 지금까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그 골물대로 굶은 상태에서 결국은
도저히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는 환매 중단 상태까지 가서야 드러나게 된 문제점이 있었고요. 예.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이 자산 운용사가 있다면 이 자산 운용사의 상품을 팔아주는 또 판매사가 있습니다. 예. 이제 그거를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 창구에서 네. 고객들에게 이 사모펀드 상품을 팔게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때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이 그 주요 판매사 역할을 했는데 예. 그 거의 판 돈의 그 84%를 NH투자증권이 팔았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NH투자증권이 이런 자산운용사가 혹시 이상하게 상품 운영하지 않는가라고 좀 네. 서로 감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한 거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가 사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들여다봤으면 투자처를 예.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많았을 텐데. 예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성이 농후한 그런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지금 요즘 국감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자,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.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네.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뭐 은행 창구에서도 상품 판매를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클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이제 그 대부분 좀 아까 전 1억 이상 원의 이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고 예. 또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좀 네. 고연령층인 분들이 계신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투자자 그 피해자들을 보면은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, 네. 어르신들이 좀 많고요.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은행 창구에서 또 은행 판매 직원이 굉장히 이제 좀 이거 되게 안정적인 상품이다. 네. 그리고 그 원금이 보장된다.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 쉽게 또 믿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. 예. 그런 판매 회사의 또 불안전 판매 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그 노년층의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금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쪽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부분이 라임 옵티머스 요 펀드 사태 보면 공공기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보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것도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. 예. 그 어제 그 국감을 통해서 좀 밝혀졌는데요. 특히나 이제 이게 옵티머스에 투자한 그 투자자 명단들이 나왔어요. 이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예. 그렇게 봤더니 공공기관 중에는 전파진흥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13차례에 거쳐서 계속 그 돈을 투자해서 1,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. 그래서 전파진흥원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전파진흥원이 그 어떻게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을까를 봤더니 또 옵티머스와 연관된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옵티머스 대체 투자라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옵티머스의 관련 회사고 그 회사 대표가 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매달 이제 금품을 제공하고 뭐 해외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라는 그런 진술이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공적인 돈을 함부로 이렇게 또 투자한 거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옵티머스의 지금 정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옵티머스의 이사였던 윤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의 부인이 지금 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거든요. 근데 이 이모 변호사가
그 농어촌 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을 했던 당시에 네. 이 농어촌 공사가 또 3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뭔가 꺼림칙하는 음흠.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한국마사회가 20억, 한국전력도 1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등등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, 심지어 지금 행안부 장관인 진영 예. 장관도 예. 뭐 가족들이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네네. 그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. 이런 등등의 사안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정경유착에 뭐 고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의심들을 갖게 합니다. 예, 예. 자, 최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